근데 또 언어도 언어인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. 그 언어로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글이 아닌 것들로도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. 예를 맞죠. 들면 이미지라던가 특히 글 아니면 뭐 이미지겠죠. 그래서 저는 이걸로 표현하는 나도 되게 나다.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직관적으로 나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잡지 만들면서 다양하게 저를 표현하는 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예전에는 글이라는 거밖에 없었거든요, 저한테. 글로만, 일기로만 저를 표현을 했었었는데, 그러니까 글은 너무 명확하잖아요. 내가 쓰는 단어, 내가 그 표현하는 문장에 내 감정이 너무너무 고스란히 실려 있는데, 그림으로 하면 내가 살짝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덜 부담스러운 그런 게 좀 있었어요. 그래서 늘 그렇듯 얘기는 뭐 이거 얘기했다 저기 얘기했다 맥이 어디로? 네, 늘 원래 맥업 시간에 그래서 그래 맞아. 근데 오히려 저는 글은 더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고 맞아요. 이미지가 오히려 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. 그건 그래요. 뭐 이미지가 사진이 된다면 사람들이 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 쉽지만 네네네네. 솔직히 저는 사진도 늘 거짓말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쵸. 우리가 거기에서 잘나는 부분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진에 모든 게 다 담기는 건 아니니까. 네네.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 사진은 그래도 접근성이 높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그림에 그린다든지 뭐 그런 거는 오히려 진짜 더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제 접근하기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긴 해요. 맞아요. 근데 맞아요. 요새는 되게 툴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을 해서 맞아요. 진짜 저 패드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. 근데 또 심지어 엄청 잘 그리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또 이게 기술로 발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좋은 거 모습도 많이 만들어내긴 한다. 맞습니다.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런 걸로 이제 기록물 만들 때 아무래도 이제 더 편하니까 바로바로 옮길 수 있고. 네네네네. 저번에 이거 이제 편집하려고 네네. 그때 막 뚝딱뚝딱 하는 거를 보고 예끼님이 네네네. 정말 이런 거 소중하다. 정말 빨리 뚝딱뚝딱 만든다. 그쵸. 물론 이제 서로 캐릭터는 각자 그려왔지만 그걸로 이제 이렇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뚝딱뚝딱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지금. 맞아요. 그런 것도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모든 어떤 상황이 변하는 거는 정말 상황이 그냥 변한 거지 그게 좋다 나쁘다는 다 있는 것 같아요. 다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느 면에서 보면 장점이고 어느 면에서 보면 단점이고 진짜 동전의 양면처럼 그냥 현상은 현상일 뿐이다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딱 봤을 때 어느 한쪽 면에 항상 좀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그게 진짜 제일 어려운 거 맞아.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.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중도를 안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도 또 그거를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예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. 네, 맞아요.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중도를 알고 중도를 지키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. 뭔지 아시려나요? 설명 좀 더 덧붙이자면 약간 저는 어떨 때는 감정이 폭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기쁜 감정은 기쁜 대로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즐기고 슬픈 감정도 슬픈 대로 충분히 슬퍼해야지 저는 이거를 훌훌 털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 감정이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
늘 그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또 하나의 억압일 수 있다. 예. 그렇게 억눌려 있으면 언젠가 또 폭발하니까 뭐든 자연스럽고 그런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적당히 자연스럽고 적당히 평범하게 자연스럽고 적당히 평범.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고 결국 늘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아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아야지 막 오바 세바 해가지고 막 뭐 하네 막 그러면 안 되고 약간 흥분하신 것 같아요. 지금. 뭐든 적당히 해야 되는데 또 오세쌈 제가 오세쌈이라 부르거든요. 오바 세바 쌈바 한다고. 그래서 뭐든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. 근데 진짜 나는 또 이렇게 하려고 해도 네. 튀어나오지 않나요? 그럼요. 그런 생각합니다. 그럼요. 그 또한 자연스럽다.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.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밑빠진 독을 얘기를 했잖아요. 그것처럼 나 자신을 100% 다 아는 거는 포기했어요. 그냥 늘 한 30% 정도의 나만 알면 된다. 그게 현재의 나인 것 같아요. 지금의 현재의 나.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과거의 나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더라고요. 미래의 나는 오지 않았으니까 진짜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한 30% 정도만 알면 잘 알고 있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퍼센트가 많이 현재 나는 퍼센트가 많이 조금이네요. 이게 과거 30, 미래 30. 그러면 나머지 10은 우리 플러스 알파. 늘 예외는 있는 법이니까. 그래서 한 30% 정도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이런 고민을 항상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좋은 것 같긴 해요. 네, 맞아요. 저도 진짜 나 자신을 알겠다는 고민을 엄청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나만의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걸 처음부터 나 자신을 안다는 건 불가능해 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끝없이 도전하고 나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발자국 나가니까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그 허탈함. 늘 배신당하죠. 네. 그 허탈함, 거기서 오는 진짜 배신감. 내가 나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누구지? 그 나를 안다고 생각하고서 나를 모르는 순간이 되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. 오히려 처음부터 나를 몰랐으면 그래 나는 나를 몰랐어 였을 텐데 근데 예전에 알던 내가 아니야. 너무 낯선 거예요. 그때 제가 방황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내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받아들이고 나를 100% 알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욕심이다. 이렇게 욕심을 줄여낸 느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맞아. 예전에는 뭔가 좀 더 어릴 때는 되게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늘 컸었거든요. 맞아요. 사람은 한결 같아야 된다.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변하지 말아야 된다. 이런 마음이 좀 더 컸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변하지 않는 게 맞나? 이런 고민이 들고 나서 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 사람 변한다. 근데 결국 저도 결론을 내린 거는 사람은 변하는데 대신 변하지
말아야 되는 가치들에 대한 자기가 지켜야 되는 가치들은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소신. 맞아. 그게 근데 저는 그게 있는 사람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기만의 소신.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지켜야 되는 그런 확고한 어떤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. 근데 저도 뭐 항상 쉽게 흔들리지만 저도 아직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요. 이제 그런 자기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좀 빛나 보이더라고요. 맞습니다. 맞아요. 소신. 진짜 맞아요. 이런 소신들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. 그 사람의 저 사람 누구야라는 것. 그러면 이 플러스 10%가 소신. 괜찮은 것 멋있는 같은데요. 사람 되려고 지금 소신으로 바꾸신 것 지금 같은데. 30%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 여기에 이렇게 10% 내 소신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좋다. 만족스럽나요? 네, 만족스럽습니다. 좋다. 좋습니다. 그래도 10% 채워드려서 뿌듯하네요. 너무 웃겨. 그러면 네. 혜인님의 그 소신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, 네, 진짜 이런 신념은 있다. 이런 신념. 근데 갑자기 딱 이렇게 떠오르는 소신? 끊기면 안 해요. 지금 그쵸. 불안해요. 지금 오픽 시험도 그렇더라고요. 말이 끊기면 안 되더라고요. 말을 줄줄줄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. 소신. 그러면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자유롭게 살되 타인의 자유는 침해하지 말아야 되고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의 소신은 내가 내 편이 돼주자. 네, 그게 최근에 다짐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내 편이 돼주자.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내가 내 편이 아니어서 조금 더 날카롭게 저를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? 해석하고 조금 더 저한테 좀 깐깐한 기준을 두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제는 조금 지치게 된 것 같아요. 나뿐만이 아니라 그냥 도처에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있다. 근데 왜 나를 공격해야 되지? 오히려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려도 내가 내 편이 돼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.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좀 저의 소신은 요즘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정말 저한테 칭찬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잘 못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려고 많이 하고 그리고 실수에도 좀 더 유해지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내가 내 편이 되니까 내가 남의 편도 돼줄 수가 있더라고요. 나한테 관대하니까 남한테는 훨씬 더 관대하더라고요. 그게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. 원래 스스로에게 되게 관대하지 못한 사람이었군요.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남한테 된다고 했으면서 왜 나한테는 안 됐지? 이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너는 안 하지? 가 되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내가 나의 실수를 되게 다 수용하고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 남들도 그럴 수 있다. 다 얼레벌레 살아가는 우당탕탕 이렇게 그냥 저희랑 똑같네요.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약간 이렇게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약간 좀 어감이 다르긴 한데 저는 내가 어쨌든 뭔가 스스로에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막 그런
비난을 하지 말자 스스로에게. 네. 그런 거는 요새 좀 생각하고 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마음에 안 들 때 그 모습도 내 모습이라는 거 인정하고 맞아요. 뭐 이게 그러니까 날 꾸짖을 수는 있겠지 내가 나를 그래서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막 그런 걸로 미워하지는 비난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야지. 비난과 비판은 다르다 진짜로. 그쵸, 맞아요. 그쵸. 네. 그래서 되게 무조건적인 자기 그런 비난들이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너가 내가 뭐라고 이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, 맞아요. 그래서 네가 뭐 한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말자. 맞아요. 그리고 막 최근에 또 들었던 말 중에 망치다라는 표현이랑 네. 망했다라는 표현이 되게 다르대요. 그래서 막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. 예전에는 학생들이 더 적극적이네요. 망치는 건. 이게 조금 이제 어감이 다른 건데 예전에는 이제 학생들이 시험 같은 걸 망칠 때 나 망쳤어. 근데 이제 여기에 숨어 있는 말은 이제 또 다음에 기회가 또 있다. 이런 느낌인 거예요. 자기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망친 거니까. 그러니까요. 근데 망했다는 뭔가 이 세상이 끝난 것 같은. 그래서 막 우리가 요새 막 잘 쓰는 말 중에 막 이번 생 망했어.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되게 그런 청년들의 절망을 보여준다는 그런 걸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작은 단어 하나도 맞아요. 나를 비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? 이런 것도 어쨌든 그런 소신 중에 하나고 저는 소신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솔직하자? 약간 이것도 저의 소신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솔직한 것도 너무 중요해요. 그렇게 했을 때 진심이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, 그러니까 뭐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럴 수 있잖아요. 뭐 사회에서 한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, 어떻게 이렇게 되지 막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. 그런데 저는 그래도 최대한 좀 솔직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제가 막 동의할 수 없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고 제가 뭔가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거는 최대한 뒤에서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한테 내가 뭐 응원이나 지지를 보낼 때는 그냥 그거를 돌아올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네, 맞아요. 물론 이제 가끔 뭐 그런 거를 돌려받지 못할 때 섭섭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지금 이때 내가 전할 수 있는 솔직함을 전하는 것도 저의 소신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저도 엄청 정말 동의해요. 제가 요번에 저는 제 잡지에 제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솔직함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어요.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느냐. 근데 솔직하면 내가 더 편해요. 내가 더 심플하고 내가 막 나의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 더 장막을 친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잖아요. 맞죠. 근데 내가 그냥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면 그런 계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삶이 좀 더 쉬워졌거든요. 그래서 저는 잡지를 만들면서 나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뭔가 숨기는 게 없고 늘 당당하고, 그리고 내가 이미 다 얘기했고 당신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하니까 제가 더 노력할 게 없어요. 그냥 여기서 그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좋으면 우리는 좋은 관계가 될 거고, 그렇지 않으면 뭐 아닌 거고,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줄어가지고 진짜 심플해졌어요. 사는 게. 맞아요. 완전 근데 단순해졌어요. 솔직히 막 거짓말하면 저도 더 불편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. 맞아요. 더 그게 항상 불편하고. 전전긍긍하게 되고. 맞아요. 차라리 이럴 바에 그냥 솔직하게 살자. 맞아요. 거짓말로 또 덮고 막 이러는데, 내가 솔직하면 더 뭐 할 얘기가 없어. 되게 언제 다 얘기했어. 들킬까 되게 전전긍긍하게 되잖아요. 맞아요.
맞아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근데 이게 막 되게 두려운데 음. 이런 거를 들킬까 하는 두려움이 그걸 이기는 것 같아요. 맞아요, 저의 맞아요. 마음은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뭔가 이렇게 아프거나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이거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아픔이 있어야지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쵸, 경우가 그쵸. 있는데 그러니까 막 만약에 내가 막 치과가 너무 무서워. 치과 가기 싫으면 싫잖아요, 솔직히. 근데 저는 막 어릴 때부터 치과를 진짜 싫어했거든요. 어릴 때 맞아요. 많이 다녀가지고. 그래서 진짜 참다가 이 아픔이 그 치료의 아픔을 이길 때 그쵸. 이길 때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거든요. 맞아요. 저도 그래요.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했을 때 곰곰이 생각했을 때 이 거짓말을 했을 때 그런 힘듦과 솔직했을 때 나를 드러냈을 때 힘듦에 맞아요. 이걸 비교했을 때 맞아요. 저는 차라리 솔직한 게 낫다고 맞아요. 생각을 해요. 저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솔직히 인간 관계에도 더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맞아요. 내가 뭐 마냥 감춘다고 해서 모든 게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, 솔직히. 맞아요.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되게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을 맞아요.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소신을 생각하게 된 것 같고 어릴 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.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. 이런 거는 변하지 말아야 되겠다.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 얘기 들으면서 솔직함에 대해서 또 하나 또 생각이 났는데 네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 임무로 굳어지고 만들어지면 타인도 나의 말을 곡해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? 네. 그런 걸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. 그냥 느낀다기보다는 제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제가 타인의 말을 스스로가 네. 제가 타인의 말을 저 사람 특히 칭찬 같은 거 특히 칭찬을 이 사람 진짜 나한테 칭찬하는 건가? 그냥 맞지. 좋은 말 해주는 거 아닐까? 이렇게 곡해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왜 저한테 엄청 깜깜하던 시절에. 왜냐면 나는 내 기준에 못 미치는데 저 사람 나한테 잘한다라고 하면 저 사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?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좀 그렇게 솔직해지고 뭔가 이런 내 편이 돼주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좀 더 성장을 하고 보니까 나도 타인에게 정말 솔직하게 칭찬을 많이 하게 되면서 타인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게 되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솔직히 이제 같은 솔직함이랑 비슷한 건데 의심하는 순간부터 내가 괴로워. 맞아요. 끝도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생각이 미칠지 모르니까. 맞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려는 순간 되게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게 의심이라는 게 진짜 되게 끝도 없이 자라나요. 맞아요. 내 생각의 넓이만큼 맞아요. 자라는 거기 때문에. 맞아요. 그래서 의심 하나 지움으로써 되게 삶이 편안해지는 거 많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뭔가 덜 예민하게 되는 것 같고 맞아요. 뭔가를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우리 또 좋은 것 같아요. 너 자신을 알라해서 여기까지 많이 왔어요. 좋습니다. 정말 좋은 대화인 것 같아요.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잖아요. 그쵸. 그랬을 때 당연히 10년 전에 혜이님은 그때도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하는 언니였지만 나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더 성장했구나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10년 동안 언니도 언니만의 그런 고민의 시간이 진짜 많았겠다. 내가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것만큼 내 고민을 내가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내가 알잖아요. 근데 그만큼 언니도 되게
고민을 많이 했겠구나. 약간 이런 게 좀 느껴지면서 10년 전보다 더 멋진 두 사람이 돼서 너무 좋다.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근데 그게 되게 어떨 때는 음. 내가 이렇게 큰 고민이 있었는데 왜 몰라줬을까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이게 되게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. 나 맞아요. 혼자 괴로워하고 맞아요.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고 맞아요. 그냥 그거를 내 안에서 어떻게든 뭔가로 만들어서 맞아요. 내야 되는 그런 괴로움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. 내 그쵸, 성장이니까. 그쵸. 맞아요. 아마 이제 똑같은 상황이어도 우리가 서로 뭐 우리는 어쨌든 결이 맞아가지고 네. 이제 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똑같은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도 이제 서로 토해내는 그런 방식들이 다르니까 맞아요.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순간을 같이 해주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고 약간 그런 거가 있어서 뭐 언제 봐도 막 한천만에 봐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. 그때그때마다 주제가 다르지만 그거를 서로 이제 풀어내는 그런 얘기들이 많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맞아.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제 계속 내 자신이 변화하는 과정인 거죠. 맞아요. 계속 그런 끊임없이 고민하고. 맞아요. 근데 이제 또 일단 10년 또 그렇게 계속 살겠죠? 살아가는 동안 계속 그쵸. 그렇게 살겠죠? 평생 그럴 것 같아요. 90이 돼도 이러고 있을 것 같고, 진짜 90이 된 할머니 머리 휘끗휘끗 해가지고, 그때는 이제 손가락 힘이 없을 거예요. 그때 꿈이 다 이뤘나? 막 이러면서. 그때도 아직도 어리지. 옆집에 뭐 97살 할머니 언니는 막 팔팔해 막 이러면서. 그때 되면 또 이거 그 나쁘지 없더라고 막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어. 맞아. 아직도 어린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. 맞습니다. 그래서 너무 좋네요. 그래서 혜님은 사랑이다. 고백하나요? 이렇게 뭔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옆에서 지켜봐 줄 수 있고 이럴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한 것 같아요.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된 거, 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, 이런 것도 진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진짜 감사할 일이 사실 진짜 많아요.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네. 이 얘기를 통해서도 서로를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게 또 이제 나인 거죠. 그래서 생각했을 때 저는 막 누군가 저한테 뭐 고민을 얘기한다, 고민을 뭐 상담을 한다,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사람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. 이제 요새는 그래도 이제 뭐 그런 충조 평판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들어주는 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조언들도 했었단 말이죠. 첨언 같은 거를 막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그래도 너가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막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그 말이 그냥 되돌아서 그냥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올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평소에 분명히 어딘가에 있었던 생각이겠지만 그게 형체를 안 갖고 있다가 얘기를 하면서 그래 사실 나한테도 이 말이 진짜 필요했는데 왜 이제 생각났지? 막 이럴 때가 있어요. 그게 어쩔 때는 나를 움직이기도 하고 내가 멈춰야 되는 그런 것도 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 했을 때 어쨌든 얘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. 이렇게 많이 떠든다. 이렇게. 그렇죠. 거의 1시간 가까이를 떠들고 있다. 이렇게 떠들고 있다. 그래도 이번에는 끝나기 전에 지금 봐가지고 끝나놨어.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충조 평판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막 꼬불꼬불 우리의 이야기가 막 여기저기 갔지만 이것이 저는 저희의 정말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
거의 마치 어. 라이 시골길이죠. 아, 그쵸, 꼬불꼬불. 그쵸. 꼬불꼬불. 근데 이렇게 항상 1시간 이렇게 채워놓고 고민하거든요. 아 무슨 얘기하지? 막 이러면서 이거 중간에 막 이렇게 끊기면 안 되고 막 뭔가 다 얘기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시계를 보면 화들짝 놀라면서 저는 벌써라니 막 이러면서 끝난다고. 이제 그리고 좀 얘기도 잠이 깨신 것 같아요. 좀 약간 올라왔어요. 약간 다시 또 시작한 힘을 좀 갖추신 것 같아요. 네네네. 좋습니다. 그래서 이번 달도 이렇게 즐겁게 떠들어 제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는 독자님들도 한번 내가 나 자신을 얼마만큼 아는지,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,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내가 여전히 그때의 나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 문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잠자기 전에 한 눈 감고 한 10분 정도 생각하면 10분이 뭐예요? 1분 30초면 잠들어요. 알죠? 이거 복이다 복. 아니 요런 생각하면 금방 잠이 와요. ASMR 필요 없다. 그럼요. 핸드폰에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지. 이런 거 생각하면 잠이 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꼭 어떤 거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냥 예끼님처럼 자기만의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은 맞아요.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. 맞습니다.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네. 그래서 이번 달의 대화도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마무리 멘트 하다가 또 깜빡깜빡. 딱이에요. 지금 딱 끝내면 딱입니다. 여러분 안녕, 건강하세요. 이번 달도 즐겁게 보내세요. 네.